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즉 8대 0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기각은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아주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주도한 무리한 탄핵안에 대해서 오늘 이런 식으로 기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3 계엄 선포는 쓸모가 없었다. 과잉 대응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음 주로 예정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아마 오늘처럼 전원일치로 즉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아주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지지층이 환호하겠지만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 선포는 8대 0 전원일치 즉 인용 또는 파면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논리적 프로세스를 헌법재판소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국민의힘 윤석열 세력은 헌법재판소가 참 잘했다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때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또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기에는 논리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일정표를 이 머리 좋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8대 0으로 파면될 것이다 하는 예고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국회가 주장을 했지만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회 측에서 지적한 감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일부 가사는 별개 의견은 기각에는 찬성을 하지만은 세부적인 몇 개는 이견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전원 일치로 김건희 수사를 맡았던 검사 세 사람, 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가지고 이제 이분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오늘부로 현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늘 네 사람이 전원 현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의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은 파면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내란죄를 구성하느냐 여부가 아니고 헌법 위반을 중대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우선 따져보는 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주로 5개 중점 사안으로 따지고 있을 겁니다. 이미 따졌거나 첫째는 계엄령 선포가 요건에 맞느냐는 겁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계엄령 선포했으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느냐, 그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느냐, 기록이 있느냐, 국회에 통보했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서도 헌법 위반이었다는 게 명백해질 겁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회에 병력을 보내가지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네 번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 선관위에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없게 헌법과 계엄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군대를 보낸 것은 또한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내가 국방장관에게 시켜서 정범 차원에서 보냈다고 자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 위반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요인 1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관계자들이 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등으로부터 이런 체포자 명단이 내려왔다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 5개 전부 다가 헌법 위반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따지는 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입니다. 중대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중대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군대가 국회로 들어오고 군대가 선관위로 들어가고 하면은 이걸로 그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은 끝난 것 아닙니까? 여기 하나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느냐, 복귀시킬 경우에 재범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이분이 복귀하면은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호소할 일이 있을 때는 계엄령을 필 것이다 하는 합리적 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편 비상계엄령은 대국민 호소령이었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원일치 중대한 헌법 위반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걸 이유로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대0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의 예고편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